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탈리아 명문 클럽 나폴리의 2022-2023 시즌 심상치 않습니다. 전 유럽이 주목하고 있는 미친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약스와의 원정 경기 챔피언스리그 6대1 대승을 거두며 챔피언스리그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력이 대단했던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김민재 선수의 활약에 호평을 보내며 극찬 릴레이가 또 한 번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폴리가 대체 어떻게 경기하고 있길래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김민재 선수는 공격력이 극대화된 경기에서도 왜 호평을 받았는지 경기 주요 장면 및 이탈리아 주요 언론들의 평점 평가 총정리, 해외 반응 모든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2023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차전 첫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월 5일 수요일 새벽에 열린 경기들인데요. 바이에른 뮌헨이 빅토리아 풀젠의 5대0 대승 거뒀고요. 토트넘과 한조에 속한 마르세유가 스포르팅 리스본의 4대1로 대승을 거두면서 첫 번째 새벽 1시 45분에 열린 경기들이 끝났습니다. 새벽 4시에 일제히 열린 경기 중에서는 나폴리가 속한 A조의 결과가 흥미로웠는데요. 리버풀이 레인저스와 홈경기 2대0으로 이기면서 반등에 성공했고요. 나폴리는 아약스 원정에서 무려 6대1 승리를 거두며 리버풀을 제치고 A조 1위로 올라갈 수 있을 희망을 높였습니다. 이변이 벌어졌는데요. 벨기에의 클럽 브리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2대0으로 이겼고요. 객관적 전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은 바르셀로나는 죽음의 C조에서 인테르 밀란과 원정 경기 0대1로 패배하며 바이에른 뮌헨전 패배에 이은 2연패로 16강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 활약한 토트넘은 프랑크푸르트와의 원정 경기에서 아쉽게 0대0으로 비겼고요. FC 포르투는 바이엘 레버쿠젠에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현재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 팀은 바로 나폴리입니다. 아약스를 6대1로 꺾은 결과가 그만큼 충격적이었는데요. 전반 9분 쿠두스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이후 내리 6골을 몰아치며 대역전극을 펼쳤습니다. 물론 아약스가 퇴장 선수가 발생하긴 했는데 타디치의 경고 2회에 이은 퇴장 이전에 이미 나폴리가 많은 골을 넣고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퇴장 때문에 이긴 경기가 아니라 나폴리가 경기력으로 확실하게 압도한 경기였습니다. 리버풀은 전반 7분 알렉산더 아놀드의 선제골에 이어 후반 8분 모하메드 살라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나폴리가 리버풀까지 이미 꺾은 바 있기 때문에 3전 전승 승점 9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2승 1패, 아약스가 1승 2패, 레인저스가 3전 전패인데요. 레인저스가 이미 3전 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16강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졌죠. 물론 남은 3경기를 모두 이길 경우 반전을 거둘 수가 있겠지만 현실적이지 않고요. 나폴리가 아약스와의 홈 경기까지 이길 경우에 승점 12점이 되기 때문에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는 기세입니다. 게다가 나폴리의 이번 6대1 대승은 역사적인 결과인데요. 나폴리의 역대 유럽 대항전 역사상 최다 골차 승리 타이입니다. 2015년 11월 5일에 있었던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미트윌란과의 경기에서 5대0으로 이겼었는데요. 그 이후 첫 5골차 승리이고 그리고 6골이나 넣으면서 5골차 승리를 거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원정 경기를 포함할 경우에는 아예 최다 골차 신기록인데요. 1992년 유에파컵 1라운드 1차전 당시 발렌시아와의 원정에서 5대1로 이겼던 바가 있는데 그 기록을 뛰어넘는 6대1이고요. 또 2015년 2월 19일에 있었던 유로파리그 32강 1차전 트라브존스포르의 4대0으로 이겼던 원정 경기 역시 4골 차였죠. 6골을 넣은 것도 5골 차로 이긴 것도 이번이 구단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게다가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3경기 만에 13골을 넣은 것 역시 이것은 구단 자체 역사를 넘어 챔피언스리그의 역사에 도전할 수 있는 결과인데요. 디 애널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2017-18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이 조별리그에서 25골을 넣은 것이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역사상 최다 골 기록이었는데 3경기 만에 13골을 넣었으니까 이미 절반의 경기 만에 당시 파리 생제르맹이 기록했던 그 25골의 절반 이상을 넣은 것이잖아요. 남은 3경기도 13골을 넣는다면 26골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산술적으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결코 쉽지 않은 조에서 나폴리가 엄청난 득점력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경기에서 69회의 슈팅을 기록했고 그 중에서도 기대 득점 값이 10.9골이었으니까 기대 득점 이상의 골을 넣은 것도 있지만 기대 득점 자체, 즉 확실한 공격 기회 자체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스팔레티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이 승리는 스팔레티의 쇼였다고 하면서 멋진 활약을 펼친 라스파도리라든지 앙기사, 김민재 선수, 많은 선수들이 극찬을 받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는 스팔레티 감독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양팀의 선발 포진도를 살펴보면 나란히 4-3-3 공격적인 축구를 시도했어요. 3명의 공격수와 3명의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미드필드를 배치하고 포백도 좌우 풀백이 매우 공격적으로 움직였는데 나폴리는 아약스의 이런 공격을 쉽게 막아냈고 또 김민재 선수가 차단해냈고 또 나폴리의 공격을 아약스는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나폴리는 메렛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영입생인 김민재, 올리베라가 포백 라인에서 왼쪽 센터백과 왼쪽 풀백으로 나섰고요. 라흐마니와 디 로렌초가 오른쪽 센터백과 라이트백으로 출전했죠. 3미들은 치엘린스키, 로보트카, 앙기사의 주전 라인업이 나섰고요. 공격 라인은 여전히 오시멘 선수가 부상 중인 가운데 라스파도리가 최전방에 서고 크바라첼리아가 왼쪽, 로사노가 오른쪽에 배치됐습니다. 선수 평점 살펴보면 이날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한 라스파도리가 후스코어드 평점에서는 9.5점으로 최고 평가를 받았고요. 2개의 도움을 기록한 앙기사도 평점 8.7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평가, 1골 1도움을 기록한 크바라첼리아도 8.7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오른쪽 풀백이자 주장인 디 로렌초가 결정적인 또 골까지 기록하면서 수비적으로도 좋았기 때문에 평점 8점 받았고 김민재 선수는 평점 7.2점이었는데 한 골을 내준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날 경기는 공격 포인트를 올린 선수들 레프트백 올리베라까지 포함해서 이런 선수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교체로 들어온 은돈벨레도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또 날카로운 슈팅을 뿌리면서 평점 8.1점을 받았는데요. 통계매체 폼몹에서는 조금 더 김민재 선수에게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 평점 7.5점이 나왔고 그 외에 2골 1도움을 기록한 라스파도리가 역시 평점 9.3점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았고요. 김민재 선수의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공격 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이지 수비수로서 평점 7.5점은 굉장히 높은 점수죠. 패스 성공률 82%로 후방 빌드업도 안정적이었고요. 물론 롱볼 전개는 이날 한 개밖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성공률이 높진 않았지만 한 차례의 태클 시도 정확하게 성공했고 한 차례의 지상 경합 승리했고요. 세 차례의 공중볼 경합 모두 승리하면서 태클, 지상 경합, 공중 경합 승률 모두 100%였습니다. 가로채기 4개, 리커버리 5개를 기록하면서 수비적으로 9번이나 이제 상대의 공격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맹활약을 펼쳤고요. 후스코어드닷컴이 제공한 히트맵을 보면 왼쪽 측면 수비 라인뿐 아니라 사실상 이날 경기는 페널티 에어리어 앞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더 많이 사전 차단하는 수비형 미드필드에 가까운 선제적인 수비, 전진 수비를 펼쳤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거의 하프라인까지 와 있잖아요. 굉장히 공격 가담과 오버래핑까지 시도하면서 공격적인 수비수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이탈리아 현지 언론의 평가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먼저 이탈리아의 스카이 스포츠는 이날 경기 평점에서 공식 MOM을 차지했던 디 로렌초의 평점이 8점, 그리고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경기 전체를 끌고 갔던 앙기사에게 9점을 줬고 김민재 선수도 7점으로 높은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탈리아의 인터넷 매체 투토 메르카토 웹은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6.5점을 줬는데 사실은 이탈리아의 신문들이나 미디어는 평점을 아주 높이 주지 않아요. 6점이면 준수하다, 6.5점이면 잘했다, 7점이면 아주 잘했다, 7.5점은 정말 잘했다, 8.9점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잘했다 이런 평가니까 6.5점, 7점도 높은 평가거든요. 투토 메르카토 웹이 6.5점을 줬지만 경기 평가 내용을 보면 또 한 번 챔피언스리그에서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호평을 했고 한국인 수비수 김민재는 오늘 밤에도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이었다고 평가를 했어요. 여전히 꾸준히 잘하고 있다. 칼초 나폴리 전문 매체 역시 운무로라고 하면서 아약스의 공격수들이 결코 뚫을 수 없는 벽이었다. 아약스의 공격수들은 김민재 선수를 뚫을 수가 없고 통과할 수가 없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매체 중에 하나죠. 유로스포츠도 김민재 선수에게 6.5점을 줬는데요. 이탈리아판이기 때문에 역시 평점 기준은 이탈리아의 일반 매체들과 마찬가지로 낮아 보여도 이게 호평입니다. 6.5점을 주면서 내린 평가가 이거예요. 쿠두스는 경기 중에 겨우 한 번 김민재를 피할 수 있었다. 한 골을 넣었던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도 일시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면서 김민재 선수가 수비의 중심으로 아주 견고한 경기력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공신력 높은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도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7점이라는 높은 평가를 내리면서 쿨리발리의 유산을 쉽게 수집했다. 한국인 김민재는 위대한 수비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쿨리발리급으로 벌써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위대하다라는 극찬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최대 스포츠 신문인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역시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7.5점의 높은 평가를 내리면서 자석처럼 공을 자신의 머리로 끌어당긴다. 김민재는 자석 같은 수비수다. 공을 다 빨아들인다. 이런 평가들을 또 계속 하고 있고요. 경기 초반에 선제골을 내주면서 리드를 내줬으나 공을 움직이고 공격 체인까지 관여하면서 빼어난 개성을 과시했다. 수비만 잘하는 게 아니라 팀이 이제 따라가고 역전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공격 능력도 좋았다라는 것인데 사실 많은 헤더 커트를 했지만 후반 14분 쿠두스와의 헤더 경합에서 껑충 뛰어올라서 압도적으로 공을 따내는 이런 모습들 대단했죠.
무엇보다 쿠두스 선수가 올 시즌 아약스의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되고 있는데 가나 대표팀에서도 핵심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고 있거든요.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가나를 상대할 때 가장 위협적인 선수가 최근 아약스의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는 쿠두스인데 이 쿠두스를 김민재 선수가 오늘 꽁꽁 묶었습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월드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나폴리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 중에 공신력이 높은 칼초 나폴리의 평점을 살펴보면 역시 두 골을 기록한 라스파도리 8.5점, 2개의 도움을 기록한 앙기사 8.5점, 크바라첼리아도 1골 1도움이기 때문에 평점 7.5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김민재 선수에게 줬던 7점도 대단한 평가예요. 골을 기록한 시메온에도 7점이긴 했거든요.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아약스의 수비수 바시가 김민재의 코너킥 헤더 슈팅을 막아야 했었다. 김민재 선수가 골도 넣을 수 있었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아약스의 어떤 선수도 김민재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면서 69분의 전진 플레이는 그야말로 미친 플레이였다고 소개를 하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저희도 이번 경기 김민재 선수가 보여줬던 가장 큰 활약, 가장 인상적인 활약이 이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쿠두스의 뒤편에 있던 최후방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면서 이선 공격수가 공을 받을 때 사전 차단해서 끊어내서 상대 지역까지 넘어간 이후 은돈벨레에게 패스를 했어요. 그리고 은돈벨레가 이 공을 받아서 시메오네에게 패스했고 시메오네가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골키퍼의 정면으로 흐르면서 무산이 됐거든요. 선제적인 수비형 미드필더와 같은 플레이, 연계 플레이, 전진 패스까지 김민재 선수가 공격적인 수비수이고 왜 현대적인 수비수인지를 보여줬던 엄청난 플레이였습니다. 기록을 통한 평점이라든지 이탈리아 현지 언론 평점들은 앙기사나 라스파도리나 많은 선수들을 주목했지만 주장인 디 로렌초 선수의 결정적인 골이 팀을 반전시키는 핵심적인 활약을 했고 또 그의 리더십과 움직임, 보이지 않는 활약들에 대해서 특히 1대1 상황에서 공격 수비 양면에서 앞섰던 모습들에 대해서 UEFA의 공식 테크니컬 옵저버는 디 로렌초의 활약이 가장 중요했다라면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했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은 이 대승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큰 야망을 갖고 있는지 정말 놀라게 했는데요. 위대한 결과이고 훌륭한 경기였다. 우리 정말 항상 경기 내내 압박을 잘했고 또 득점을 계속해서 했는데 어려운 팀을 상대로 이런 내용과 결과를 냈기 때문에 대단하다. 정말 기분이 좋은데 하지만 이 경기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바로 다음 경기를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 이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날 경기 득점 장면 살펴보면요. 전반 9분에 사실은 아약스가 먼저 앞서갔어요.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하기도 했었던 베르바인 선수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중앙 미드필더인 테일러와 2대1 패스를 받으면서 문전 왼쪽으로 침투를 했거든요. 여기서 베르바인 선수의 컷백 패스를 나폴리 수비가 온몸으로 막아냈지만 흘러나온 공을 테일러가 바로 문전으로 때려 넣었고 하필 때려 넣은 이 슈팅이 쿠두스의 몸에 맞고 굴절되면서 골이 됐습니다. 쿠두스가 노린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위협적인 플레이였거든요. 이렇게 실점했던 나폴리지만 전반 18분 올리베라의 크로스 패스를 라스파도리가 헤더 슈팅으로 구석으로 밀어넣는 그 골을 넣으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전반 33분 크바라첼리아가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 패스를 수비수로서 공격에 가담했던 디 로렌초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해서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결승골을 결국 디 로렌초가 넣었고 공격 가담해서 또 풀백인데 헤더로 골을 넣었다는 것은 인상적인 플레이였죠. 여기에 전반 45분에는 신속한 역습으로 앙기사 선수가 스루 패스를 내준 것, 실린스키 선수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때리면서 3대1로 쐐기골까지 넣었어요. 후반 시작 2분 만에 아약스의 후방 빌드업을 앙기사가 전진 압박을 통해서 끊어낸 이후 내준 패스, 라스파도리가 빠른 슈팅으로 연결해서 4대1을 만들었고요. 이어서 후반 18분에는 크바라첼리아가 라스파도리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문전 왼쪽으로 침투했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침착한 칩샷을 연결하면서 5대1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36분에는 은돈벨레 선수가 또 한 번 역습 전개 상태에서 신속한 로빙 패스를 연결했고 교체로 들어왔던 시메오네 선수까지 깔끔한 슈팅으로 득점을 하면서 나폴리가 6대1 대승으로 골잔치를 마무리했는데요. 정말 이 엄청난 결과 속에 나폴리가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을 넘어 8강, 4강까지도 노릴 수 있는 팀 아니냐. 그리고 지금 공식 경기 파주기 7연승 중인데 이탈리아 세리에 우승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0월 6일 목요일 새벽에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차전 경기들이 이어지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주목할 경기는 첼시와 AC밀란의 대결인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강호 그리고 이탈리아의 챔피언이 맞붙는데 이 경기를 통해서 그레엄 포터 감독을 선임한 첼시가 무패 행진을 또 이어갈 수 있을지 AC밀란이 나폴리와의 세리에의 대결에서 패배하면서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챔피언스리그에선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폴리의 경기 일정 10월달 빡빡하죠. 10월 10일 월요일 새벽 1시에 하위권, 강등권에 있는 크레모네세와 원정 경기 치르는데요. 10월달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휴식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워낙에 강철 같은 체력을 갖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또 중요한 선수다 보니까 출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크레모네세전 이후에는 10월 13일 목요일 새벽 1시 45분에 아약스와 챔피언스리그 홈경기 치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를 이기면 나폴리가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고 또 홈에서 이 경기를 치기 때문에 크레모네세전에 김민재 선수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10월 17일 월요일에는 세리에 A 득점왕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아르나우토비치를 앞세운 볼로냐와 이제 경기가 펼쳐지는데 이 경기 김민재 선수 아르나우토비치를 막기 위해 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10월 24일에는 우승권에 도전하는 무리뉴 감독의 로마와 빅매치 원정 경기 세리에 A 경기가 있습니다. 나폴리가 현재 6승 2무 무패로 승점 20점 세리에 A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아탈란타도 6승 2무로 승점 20점 동률에 골득실 차에서 밀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크레모네세전도 스팔레티 감독이 급격한 로테이션을 가동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디네세도 6승 1무 1패로 승점 19점이고 라치오도 5승 2무 1패 승점 17점 밀란도 승점 17점이고 로마도 승점 16점으로 상위권의 경쟁이 아주 치열하거든요. 나폴리가 한 번만 삐끗해도 사실은 선두 자리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 경기 큰 문제가 없다면 김민재 선수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민재 선수의 거침없는 활약, 챔피언스리그와 세리에 A를 흔들고 있는 경이로운 활약, 이탈리아 현지 반응과 분석 모두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